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어법의 완성 4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30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어문 규정 들어가죠. 한번 보시면 일단 맞춤법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4차 시할 부분이 총칙에 따른 표기 방식 이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자모와 관련해서 사전 등재 순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음에 따라서 뭐 된소리가 날 때, 구개마가 일어날 때, 그다음에 모음의 발음, 두음 법칙, 소리가 겹쳐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활용했을 때 어간의 어미 결합했을 때 어떻게 적는가 이런 것들 볼 겁니다. 자, 우리 131쪽의 총칙 부분은요. 핵심 어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환기만 하고 가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법은요. 1항이에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음 그대로 표기한다는 표음주의의 원칙을 따른 거고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형태에 관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원뜻이 형태소의 원뜻이 유지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문법 현상이 불규칙적일 때는요. 대체적으로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요. 이거 문법 체계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거 뭡니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개념이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리대로만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같은 단어인데 소리가 달라질 때 표기 형태가 달라져서 의미 파악할 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요. 그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어서 표의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형태와 관련된 거 관련돼 가지고요. 형태소의 원뜻이 유지되거나 그다음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이 규칙적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일단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거 기억 니은 해 가지고요. 그죠? 어떤 원칙을 적용한 것이냐. 그래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수 분석해 가지고요. 그죠? 형태소와 그다음에 실제 표기가 일치한다면 형태소의 원형과 표기가 일치한다면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죠.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나타나는 문법 현상이 규칙적, 불규칙적이라는 의미. 이 규칙적이라는 것은요. 이를테면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에 널리 결합하거나 그 다음에 의문 조건에 따라서 결합하는 형태소가 일정한 경우 이 규칙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 활용 얘기하는 거고요. 불규칙적이라는 것은요. 한 형태소가 특정 형태소하고만 결합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결합하면서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항 보시면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항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게 되는 거죠. 요즘에 3년 동안에 띄어쓰기는 아예 안 나왔죠. 띄어쓰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도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 132쪽에 자모 부분 나오는데요.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죠. 사전 울리는 순서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우리 왜 흔히 가나다 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그죠? 기억의 골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기억, 모음, 오 똑같으니까 디귿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디귿 비교했을 때 우리 보세요. 받침 보면 받침도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리을 계열의 받침이 먼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시옷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모음 순서로 봤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리을. 그죠? 그죠? 오에 아이 붙은 거 그다음에 오 유 계열 해가지고요.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선 2번이 되겠죠. 다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문법 문제 요즘에 그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 사항 보시면 한글 자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전에 올리는 순서가 중요하죠. 바로 132쪽에 괄호 1번 한번 보죠. 일단 자음의 된소리는 각각이 기본 글자 다음에 나오죠. 이를테면 자음 같은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나오는데 기역 다음에 쌍기역 나오고 그다음에 니은 디귿, 쌍디귿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음의 순서 같은 건 우리 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아, 야, 여, 그죠? 오, 요, 그다음에 우, 유, 그리고 의, 이 이렇게 기본 모음 10개 배치하고요.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는요. 기본 모음 다음에 바로 이를 결합한 형태가 이어서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왜 맨 마지막 줄도요. 그죠? 요거 이를 결합한 의 나오고 이로 시작하는 게 나오죠. 가운데 줄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오 다음에는 아, 에, 이를 순서대로 결합한 거, 우 다음에는
예, 이를 순서대로 결합한 게 나오는 거죠. 받침도요. 어차피 똑같아요. 가나다 순인데 우리 왜 그죠? 같은 계열의 받침들이 이를테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받침들 쭉 나오고 겹받침 포함해서 그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받침들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사전 올리는 순서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네, 133쪽 한번 보시면요. 자, 소리에 관한 거 해가지고요. 여기 규정은 이런 거예요. 발음이 날 때, 그죠? 소리대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원형대로 적을 것인가. 지금 여기 대표 기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요. 그죠? 두음 법칙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따르지 않은 표기라고 했을 때 백분율 쌍용은 맞고요. 그다음에 태능하고 공념물이 틀린 겁니다. 나하고 다 해가지고요. 요거 두음 법칙 하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태능 같은 경우는 태능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공념불 같은 경우는 요거 적을 때는 염불 이렇게 적어야 되죠. 뭐 금방 배웁니다. 자, 볼게요. 1번의 된소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5항 보시면 이쪽은 규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왜 규칙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관습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은요. 주의해야 하는 단어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얼굴 창백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헬쓱하다. 이거 우리 이미 배웠죠. 헬쓱하다 또는 어떻게 적어요? 예, 헬쑥하다 이렇게 적게 되죠. 헬쓱하다, 헬쑥하다. 그 다음에 절대 적어서는 안 되는 거. 헬쓱하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난 된소리 얘도 음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휘를 보시면 잘못 적고 있는 어휘들 거의 없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만이라고 했을 때 요거 기억나세요?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우리 왜 법석이라고 했을 때 그죠? 발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단어 안에서 비읍 받침 다음에 썩이라는 된소리 나는데 지금 앞 음절에 썩과 같거나 비슷한 게 겹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이 받침 뒤에 된소리를 어때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살짝 응용해 보면 억수 같은 거 있잖아요. 억수.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발음은 억수 이렇게 날 수밖에 없죠. 설령 이렇게 적는다 할지라도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만났으니까 된소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되고요. 이렇게 적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 지금 보니까 한 단어 안에서 억수, 기역 받침 다음에 수라는 된소리 발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 음절에 그죠? 같거나 비슷한 음절 없죠. 없으면 얘를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발음은 된소리로 하지만 표기 자체는 된소리로 적지 않게 되는 거죠. 살짝 응용해 보시고요. 자, 국의 음화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좀 해설을 길게 달아두기는 했는데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우리 왜 국의 음화 같은 경우에 뭔지 알잖아요. 그죠? 국의 음화 같은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거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은 형식 형태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형식 형태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희가 오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왜 그죠? 걷다에 히 붙었을 때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단 축약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일어나서 거치다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적을 때는 원형대로 적는다는 거죠. 어렵지는 않아요. 심화 플러스는 내용 한번 가볍게 보죠.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 그죠?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즉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견디다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의 형태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에 디귿이 왔지만 이거 구개음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견지다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네, 3번의 디귿 소리 받침도요. 이 치랑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범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요. 옛날부터 그냥 시옷으로 써 왔던 것들은 시옷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단어 한번 쭉 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디귿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거. 괄호 2번에 보시면 1번에 원래부터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얘가 원래부터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고요. 마지, 마다들, 나달, 낯가리, 고지, 곧장 했을 때 맞게 적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오히려 2번 같은 건 잘 보세요. 그죠? 분말에서 준말이 만들어지면서 디귿 받침을 갖게 되는 경우에 가지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어휘가 얻다 갑니다.
그죠? 자, 얘가 뭐의 준말이에요? 어디에다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 때, 그죠? 지금 어디에 디귿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얻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디귿으로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 핵심 어법에서 했던 거에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사흘 더하기 날 했을 때는 사흘의 리을이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사흘 디귿으로 적고요. 이틀 더하기 날 했을 때 이틀해서 디귿으로 적게 되죠. 4번의 모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파랑하고 구항은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어렵게 볼 거 없고요. 이런 거죠. 원래부터 예인 것은 예로 적고, 그죠? 원래부터 애인 것은 애로 적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의인 것은 의로 적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어 자체 무슨 원리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중모음 예로 적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게 핑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애어서 애로 적는 거, 그죠? 게시판, 걸게, 그 다음에 요거, 그죠? 그 다음에 휴게실 했을 때 쉴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적게 되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6쪽 한번 보시면 원래부터 의인 것들 중에서 이런 거, 링큼, 물론 유사하게 냉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단어가 낯설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거. 사실은 얘네들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 왜 이런 거예요?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범주는요, 규칙을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잘 틀리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적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잘못 적는 것들은 일정하게 규정과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의 두음 법칙, 10항, 11항, 12항 나와 있는데 요거 한꺼번에 묶어서 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왜 두음 법칙 했을 때 한자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을 적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니은이 오게 되면은 니은 빼고 그 자리에 그냥 이응을 적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이 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니은을 적어주게 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팡에서 얘가 연요 윤이가 바로 니은을 빼고 이응으로 적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자어에서 단어 첫머리에 니은 발음이 오는 경우가 여, 요, 유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니은 빼고 이응으로 적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크게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 한꺼번에 묶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겁니다.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11항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왜 한자의 첫머리에 리을이 올 때는 니은으로 적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경우에 랴려, 레류, 루리 같은 경우는 리을 빼고 그 자리에 뭐 적어준다고요? 이응 적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자의 첫머리에 리을이 왔을 때 니은으로 적는 것은 아니다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게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그죠? 첫 번째 표에 양심, 세로로 보죠.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됐어요. 안 봐도 돼요. 자, 선생님 너무 휙휙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그다음에 12항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을을 니은으로 적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2항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 부분 볼 거예요. 두음 법칙 적용할 때 우리 왜 두음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 두자니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한자의 첫머리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본음대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리을이 왔을 때 니은이 아니라 이응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중요해요. 그죠? 우리 리은이나 니은이나 리을을 첫머리로 가진 한자가 실제 문장 구성에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적용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냐하면 우리 왜 의존 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데 언제나 길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장에서 이것 자체가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쓰는 의존 명사 단위 같은 데서 우리가 뭐 몇 년 했을 때 벌써 1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를 세는 단위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게 되고 그다음에 면리나 대나 했을 때 거리 재는 단위가 되는 거죠. 얘도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의미상, 의미 구성상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요. 설마 벌써 1년 그랬을 때 벌써 1년
설마요. 무슨 삼국유사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이나 되나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요거 잘 보세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는 겁니다. 요거 규칙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우리 삼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는요.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앞으로 넘겨서요. 그죠? 136쪽에 따라오고 계십니까? 같이 넘겨서 보세요. 136쪽에 10항에 붙임 2 보시면 예, 찾았죠? 그래서 신여성, 공연불, 남존 여비했을 때 자, 3음절 이상의 한자어고요. 그죠? 그다음에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이 여성, 연불,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게 따로 한 단어가 돼요. 이럴 때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137쪽도 넘어와서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11항에 붙임사 있죠. 보입니까? 그래서 얘도 역이용, 그 다음에 연이율, 그리고 연력학, 해외여행했을 때 이용, 이율, 역학,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따로 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2항 돌아와서요. 138쪽에 붙임이 똑같이 볼게요. 그죠? 어떤 거 나와 있어요? 내내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했을 때 내월, 노인, 그 다음에 노동, 논리적이 따로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두음법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12항의 붙임이 돼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잘 보세요. 광활루 찾으셨어요? 3음절 이상의 한자이긴 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요거 전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기 때문에 얘가 따로 한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요. 본음대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살짝 조심하시면 되고요. 붙임이 나와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남부여대, 모렴치, 낙화, 유수 해가지고요. 여대, 염치, 유수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 같은 경우에 물론 입자나 유탄이나 염치가 따로 한 단어가 되기는 하지만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냥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요. 본음대로 적는 겁니다. 예전에 2011년에 7급 시험에서 이 4개 예외가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니까 너무 곤란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심화 플러스 보면 쌍용과 왕능의 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보면 물론 용과 릉이라는 게 따로 한 단어로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쌍용과 왕능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용과 릉 같은 경우에 그죠? 두 번째 음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음 법칙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쌍용과 왕능은 이거 전체가 한 단어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 본음대로 적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한번 보면 그죠? 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의 원리인데요. 어종이 달라지면 어휘 종류가 달라지면 한자어가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되는 것들을 바로 이제 139쪽의 2번에서 볼 겁니다. 그죠? 보세요. 요거 두음 법칙이라는 원칙을 알기보다는요. 개별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미 다 배운 거죠. 우리 왜 헤아릴 양 같은 경우는 그죠? 한자 뒤에서는 그대로 어떻게 적어요? 량으로 적고요. 가사량, 작업량, 흡입량 그 다음에 어종이 달라지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독립적인 단어로 인지되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해서 양으로 적게 되는 거죠. 구름량, 허파수량, 알칼리양 해가지고요. 이거 선생님 가사, 작업, 흡입 이런 거 한자라는 거 어떻게 외워야 되죠?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교재 나오는 예문 말고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 표기 자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사나 작업이나 흡입 같은 게 한자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란 같은 경우에 칸을 의미하는 거죠. 얘도요. 자, 한자어 뒤에서는 본음대로 어떻게 해요? 란으로 적어요. 그래서 독자란, 정답란, 투고란. 그 다음에 어종이 달라지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요. 뭐로 적게 되는 겁니까?
그죠? 예, 난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두음 법칙 적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린이 난, 어머니 난, 가심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량은 양으로 적는데 왜 라는 난으로 적어요? 우리 했잖아요, 그죠? 방금 량 같은 경우에 11항에서 야로 시작했을 때는 리을 빼고 이응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라로 시작했을 때는 니은으로 적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원리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두음 법칙과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렬율로 발음되는 한자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많죠. 그죠? 이거 렬로 발음되는 한자들을 다른 단어 뒤에서 열율로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본음 그대로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니은 이외의 받침. 뭐 니은 이외의 받침이면 자음 받침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열율로 적는 경우는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율로 적습니다. 그래서 결열, 행렬, 졸렬, 법률, 합격률, 그 다음에 균열, 나열, 우열, 규율, 내재율, 백분율, 비율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자, 3번은 이건 좀 고급 개념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왜 연이라고 했을 때 의존 명사로 쓸 때는 그죠? 부음 법칙 적용하지 않아요. 연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한 해 동안이라고 해서 의존 명사가 아닐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해서 연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연 3회. 그죠? 한 해 동안 3회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몇 년, 30년 했을 때는 의존 명사기 때문에 연으로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연도한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졸업 연도나 제작 연도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졸업 연도 부음 법칙 적용해서 적고요. 그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적을 때는 1995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합니다. 아저씨죠? 아직 이거 치는 거 보면은 아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신년도나 구년도 같은 경우 선생님 아까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는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 법칙 적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물론 이 단어 그냥 보면 선생님 연도가 따로 한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연도가 따로 한 단어가 되지 않고요. 이 어휘들은요. 신년, 9년에다가 각각 도가 붙은 형태예요. 그러면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연이 첫 번째 음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의 고랭지 같은 경우도 얘도요. 물론 우리가 찰냉자 써가지고요. 냉지 이렇게 따로 적을 땐 적지만 고랭지는요 높고 차가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휘 분석해 보면 높고 차가운이 묶여서 뒤에 땅을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한더라가 되는 부분이 고랭까지예요. 그래서 한더라가 되는 부분을 봤더니 랭이 맨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게 되는 거죠. 사실 이 3번 범주는 근간의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죠. 네, 6번에 겹쳐나는 소리 13항까지 한번 볼게요. 얘도 뭐 특별히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딴 거 됐고요. 1번에 그죠? 1번에 보시면 괄호 1번 규칙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연염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같은 경우에 얘는 두음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적는다는 거 이거 세 개만 따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연연불망, 유유상중, 누누이. 그다음에 2번 보면 딱딱 쌕쌕 똑딱똑딱 쓱싹쓱싹 씁쓸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직관에 따라서 더 자연스럽게 표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이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딱딱 쌕쌕 똑딱똑딱 쓱싹쓱싹 씁쓸하다 이런 것들 틀릴 이유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쉽지만 일상적으로 잘 쓰는 것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13항 부분에서는 요거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강은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죠? 우리 왜 된소리 표기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음 법칙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고 특히 아까 두음 법칙에서 139쪽에 괄호 2번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복습해 주시고요.